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지 70년이 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간절한 평화,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평화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 평화교육에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교육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실시된 국제이해교육과 반핵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도덕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판적 평화교육과 제3세계의 평화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비평화적인 사회적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먼저 비판적 평화교육은 평화를 전쟁이 없거나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빈곤과 차별 등 구조적 폭력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았고, 제3세계 평화교육은 아시아와 남미 등의 식민화된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평화교육으로 지구적 차원의 남북 문제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정치 문화를 청산하며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과 비폭력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제3세계 평화교육은 빈곤, 식민지 유산인 민족 갈등과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문맹 등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특정한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세계 정세가 변화하면서 평화교육 또한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은 이민자 문제, 생태계의 변화, 세계 시민성의 요구, 성평등의 강화, 동물권에 대한 관심 등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및 동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 환경 등을 아우르며 그 의미와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한국의 평화교육은 처음부터 분단 극복과 민족 화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평화교육이 학교와 시민사회에서 실시되었으며 최근에는 민주, 민중, 민족 문제로 대표되던 거대 담론에서 글로컬 사회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정치와 일상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평화교육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의 평화교육과 민간단체 주도의 평화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부 주도의 평화교육을 살펴보면 평화통일교육의 확산과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과 생명과 권리존중 교육, 학교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 등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와 생명 존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 주도의 평화교육을 살펴보면 우선 피스모모, 어린이 어깨동무, YWCA,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등 평화교육 전문기관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화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저희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일어난다기보단 스스로 자기 배움을 구상하고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서 깊은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평화라고 하는 건 서로 배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
그래서 함께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만났을 때 이것이 긴장 관계나 갈등의 요인이 되기보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거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들을 가지고 그 대립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청소년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사회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또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탐구하는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들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현직 교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평화라는 주제를 교실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교육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과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그리고 균형 있는 북한 간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교육은 타자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 제거와 갈등 조정 능력 함양, 평화를 위한 실천, 다양한 폭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화교육은 첫째,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공포나 부정적인 정서는 그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된 정보에 의해 생기므로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비판적 인식을 키움으로써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원인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화와 통일이 한 번의 행위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임에 주목해서 대화와 협상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그것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교육으로 합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평화통일교육이 풀어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바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불협화음을 조정하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조화로운 상호보완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요청되는데요. 첫째,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통일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결론이자 궁극적 목적이지만 평화교육에서 통일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반드시 도달해야 할 종착점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으로 오랜 시간 관성적으로 유지해온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성격,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이 조금은 더 평화로울 수 있을지, 그리고 부당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너무나도 부당한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찾아내는 거, 통일 교육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도 좋고요, 탈분단도 좋고요, 통일도 좋고요, 세계시민 교육도 좋고요, 지속가능성 교육도 좋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